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크TV입니다. 방금 나갈 음악 마이 다링 클레멘타인입니다. 1946년 20세기 복수사가 제작한 존 포드 감독의 황야의 결투 주제가입니다. 런닝타임 97분의 정통 서부극입니다. 와이트호프 역의 헨리 폰다와 치와 역의 린다 다넬, 닥 할리데이 역의 빅터 마초, 클레멘타인 역의 캐시 다운스가 열연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희생양이다와 도망자, 그리고 이 황야의 결투를 존 포드 감독의 어둠의 3부작이라 불리는데, 사실 이 황야의 결투는 딱히 그렇게 얻은 영화는 아닙니다. 스튜어트 나다니엘 레이크의 소설 화이트 오프 프론티어 마샬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인공 와이트 오프 역의 헨리 폰다의 연기가 자연스럽게 돋보이기도 하는 영화입니다. 비교적 총격전 분량이 적은 영화로 오히려 마을의 축제 장면이나 헤로인 클레멘타인과 닥 할리데이와 와이트 워프의 미묘한 이 로맨스 장면도 독특하게 재미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또한 헨리 폰다의 춤솜씨가 자연스럽고 독특하게 돋보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전직 보안관 와이어트는 동생들과 소를 몰고 캘리포니아로 가던 중 황야의 작은 마을 틈스튼 근처에서 목장주 클랜턴 부자를 만나 소 팔 것을 제안받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거절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와이어트호프와 사악한 목축업자 클랜턴과의 결투 장면이 클라이막스를 만끽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옥회 목장에서 벌어지는 장면에 와이트호프를 도왔던 닥 할리데이가 목숨을 잃게 되죠. 이 영화는 활기찬 총싸움 활극의 요소뿐 아니라 아름다운 풍광이 야기하는 경외감과 옥회 목장의 결투, 아주 오락성이 가미된 서부극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황야의 결투, 원제 마이 다링 클레멘타인은
후일에 오케이 목장의 결투, 툼스톤, 화이트 어프 등으로 리메이크되어 다시 제작되기도 한 작품입니다. 가장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화이트 어프를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관람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좀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 이러한 서구 활극도 보면은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사회, 즉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난세에 속하는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1569년 홍문관 부교지로 있던 율국이가 당시 국왕 선조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나라가 마치 오래 선보지 않은 일만칸 큰 집처럼 옆으로 기울고 위로 빗물이 새고 대돌보와 석가래는 좀 있었고 구차게 아침 저녁을 넘기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9년 뒤 대사관에 임명된 이가 사표를 던지면서 또 상소를 올리게 되죠. 나라 형태가 위태로워졌음을 전하가 스스로 아는 바이다. 나라가 엉망진창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정을 주스리라고 왕한테 말을 한 겁니다. 또 4년 뒤 이가 작심하고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200년 동안 저축해온 나라가 지금 2년 먹을 양식도 없다. 나라가 아니다. 국비기국이라는 말을 합니다. 진시패소라는 1582년 이가 기록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듬해 병조판서가 된 이가 또 상소를 올리게 되죠. 그 내용이 뭐냐면 금지 국저 부지 1년. 풀이하자면 지금 나라는 1년도 지탱하지 못한다. 이게 이때 율곡이 10만 양성설도 주장한 때입니다. 10만 양병설. 나라를 지키려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얘기도 이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국방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바닥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이처럼 비슷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년 넘도록 나라 살림을 희생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2년치였던 국가 재산이 1년 만에 1년치로 줄었다는 말이니 도대체 나라 경영을 이따위로 하는 정부와 지도자와 고위 관료들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가뭄 대책은 기후제요, 역병 대책은 시신수습이 기본 정책이던 그 당시의 조선조정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 지방 수령, 지금의 군수급인 현감이 붓과 잡서를 버리고 발로 뛰어 비상사태에 대처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토정 이지함입니다. 우리가 토정하면은 토정 비결을 떠올려 이지함을 점쟁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지함만큼 애국적인 관리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으로 백성을 구한 이지함이었지만 오래도록 세상을 등졌다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허망하게 세상을 마감한 우리가 역설가 정도로 알고 있는 토정 이지함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서경덕, 이수신, 이황, 이이, 정여립, 조식, 정인홍, 유성룡, 이양복, 기타 등등 1500년대 후반은 영웅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난세였다는 얘기죠. 소시민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끌어내 앞장서게 만든 시대였던 것입니다. 건국 후 150년 세월이 흘렀던 시기입니다. 조선 통치 시스템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시기죠. 그 안정기에 율곡이 거듭 올렸던 상소 시리즈는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를 지탱할 국부 창출에 실패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생산직인 공과 유통업자인 상은 성리학적 성분 질서 상의 최하위로 천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대우를 산업공상으로 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기까지도 이거는 이대로 신분 질서가 유지가 됐는데 이때
이 신분 질서를 바꿨더라면 이 나라는 임진왜란도 맞지 않았을 것이고 부강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양반이 안정적으로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기반은 농업이었던 시절입니다. 농업진흥우리의 세종 때는 일본으로부터 논에 물을 대는 기계 수차를 도입했습니다. 4년 만에 기계 수차는 대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탓에 폐기됐습니다.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업 또한 가뭄이나 홍수가 닥치면 어찌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선은 딱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천시하거나 금지했습니다. 이게 홍문관 재직 시절부터 율곡이이가 줄기차게 상소를 올리게 된 원인입니다. 그 시대의 토정 이지암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토종비결의 저자로 더 알려져 있지만 이지암은 서경덕이나 조식, 율곡이이와 교류하던 선비요 학자였었습니다. 분만 놀리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산것들이나 할 일을 그는 자기 손으로 했습니다. 부모 무덤이 침수될 우려가 있자 이지암은 직접 소금과 생선을 팔아 제방을 쌓아서 침수를 막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선비들이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시켰지. 그러나 이지암은 자신이 할 일은 상것이 할 일이라고 구분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일이니 자기가 한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엄청 파격적인 사건이었죠. 성리학을 공부하라고 권하는 율곡이이에게 이지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욕심이 많아 성리학을 못한다. 성리학을 못한다라는 것은 성리학 자체가 산업공상을 갖다가 주된 과제로 한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양반은 분만 움직이면 되는, 굳은 일은 다 아랫사람이 하는 것. 그러니까 이지암은 자기가 모든 일을 갖다 행하려면 성리학 그 이론상의 학문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탁상공론만 하기에는 세상에 할 일이 널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천을 떠돌던 1573년 나이 57의 이지암은 처음으로 관직에 임용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포천 현감 자리였습니다. 그때
현장 시찰에 나선 이지암에게 40대 여자가 말을 하죠. 젖이 나오지 않아 못 먹이던 3살짜리가 죽었다. 항아리 밑을 쓸어 쌀아기 몇 톨을 쌀이 급히 입에 넣으니,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항아리 밑을 뒤졌더니 쌀아기 몇 알이 있습니다. 그걸 급히 씹어 입에 넣어 씹어 먹었으니 숨이 다시 통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호기가 좋으면은 쌀아기 몇 알 가지고 죽은 사람이 숨을 쉬겠습니까? 이 정도로 백성의 삶이 처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지아미는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쌀아기 몇 알 먹어가지고 며칠이나 버틸지 하소연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남편도 굶어 죽고 이제는 아이 죽음을 기다리는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참으로 난세 중에 난세였죠. 그때 이지암이 선조에게 이러한 장면을 보고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국고는 바다에 미치지 못하고 여러 고을썰 또는 밑 빠진 잔보다 많다. 산에 묻힌 은을 왜 채취를 금하는 것이며 무궁한 물고기도 무엇이 아까워 잡지 못하게 하며 무궁무진한 소금도 무엇이 아까워 못 굽게 하는가. 농사가 근본이고 소금 굽는 일이 끝이지만 끝으로 근본을 도와야 궁핍하지 않은 것이다. 생명을 구제하려면 다 풀어라.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산업공상을 중시하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농사하는 일에 집중하고 해야지 물고기도 잡지 마라. 광물도 채취하지 마라.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가뭄이 들어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 모든 규제를 금지했던 것을 해제시켜 백성을 살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지방현감의 상소는 거부됐습니다. 그러나 이 상소는 중앙에서 커트가 됐습니다. 이지암은 본래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기에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썩은 중앙 관료들 밑에서 관직에 있은들 아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둔 겁니다. 가난은 만성적이었고 이후 몇 년 동안 나라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나라에서는 병막을 만들어 약재를 나눠주고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하층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양반한테는 그렇게 했지만 백성들, 없는 백성들한테는 예나 지금이나 푸대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거의 다 죽어나갔던 겁니다. 이러니까 이일국이가 이제 나라 꼬라지를 왕 당신도 알겠지 하고 상소를 하던 그 무렵이 있습니다. 왕한테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 된 거를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던 바로 그 무렵입니다. 4년이 지난 1578년 이지암은 충청도 아산 현감에 임명됩니다. 다시 관직으로 돌아온 것이죠. 신임 현감은 이 양어장의 스시로 고기를 잡아 바치라고 해 죽겠다라는 민원을 듣게 됩니다. 곧바로 양어장을 메워버렸습니다. 왜? 물고기를 잡아서 바치라는 이로 인해서 백성이 엄청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으니까 백성을 위해서 아예 양어장을 없애버리면은 백성이 그 고통을 안 당할 것이다 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그만큼 배려했던 참 공무원인 셈이죠.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산적하게 있었던 건데, 아산은, 그러니까 지금의 충청도 아산을 말하는 겁니다. 아산은 군역자 수를 맞추기 위해 늙고 병들어 죽을 지경인 사람은 물론 나무와 돌과 닭과 개 이름까지 군역자 명단에 올려져 있었고, 있지도 않는 사람의 군복무 대신 낼 군포를 댈 수가 없어 온 집들이 풍비박산난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을의 탄관오리가 지금은 따지면 이제 징집 명령이죠. 백리역 징집을 갖다가 하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대신 병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대신 제물로 대체를 했는데, 그 제물 대체를 하는 거를 이 징집이 될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노인네고 여자고 남자고 아주 나이하고는 병 들어가지고 거동하기 힘든 사람은 물론이고, 안 되면 그 집에 있는 가축한테까지도 물린 겁니다. 그러면은 개나 닭이 무슨 재화가 있어가지고 그걸 냅니까? 그러니까 그 개 주인이나 닭 주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걸 다 뺏어간 거, 수탈해 간 거죠. 관리가 이 정도로 악독하게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조선은 나라도 아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피땀을 갖다가 고열을 빠는 그런 정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냥 그랬겠습니까? 왜서 그 갖다가 상납을 요하니까 밑에 있는 하급 관리들이 더 극성을 부려 착취를 하게 된 거죠. 그
역병이 휩쓸고 간 거렁뱅이 고을이 이번에는 이러한 군정으로 신음하는 것입니다. 아주 역병이 돌아가지고 망한 마을에 남아있는 숟가락까지 뺏어가는 꼴이 된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이지함이 보고서 천리의 전망 여부를 가늠하게 될 일이니 해결해 달라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내를 떠돌던, 그러니까 그 다 뺏기겠으니까 거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거렁뱅이들 걸식하는 유민구제책으로 만들어서 고린청이라는 관청을 만들었습니다. 고린청은 거지들을 수용해 일을 가르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요즘에 친다 그러면 재활기관이죠. 재활. 고민청은 일을 가르쳐 가지고 일을 갖다가 시켜서 먹고 살 길을 만들어 준 것이에요. 정약용에 따르면, 정약용의 그 목민심서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은 가장 무능한 자는 볏집을 지어 집신을 삼도록 하고 그들의 일하는 것을 감독하니 하루에 10켤레를 만들어 팔아 하루 일당으로 쌀 한 마를 사지 못하는 자가 없었다. 능력에 따라 단순 노동을 시키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니 거지들이 그 돈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 두어 달 사이에 의식이 모두 충족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일을 하도록 해서 그들한테 살아갈 수 있는 걱정을 덜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치고 관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착취를 하고 백성을 갖다가 압박하면 이건 나라도 아니죠. 지금은 어떠한지 새삼 뒤돌아보게 합니다. 옛날 그 시절 조선시대 때 얘기입니다. 이게